직진남 박상남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한동석의 장모를 노린 것입니다. 골프 교실에서 마주친 한동석의 장모에게 마광숙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간질했죠. 박상남의 계획대로 장모는 마광숙이라는 사람에 대해 제대로 오해하게 되고 한동석과의 관계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공주실의 지인 황 박사가 그 장모와 아주 깊은 인연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마침내 골든캐슬 모임에서 벌어진 운명 같은 만남. 그날 진실은 드디어 밝혀지고 장모는 깜짝 선언을 하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그 충격적인 41화 예고 리뷰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한복판 고급 골프 연습장, 오전 시간대에만 문을 여는 특별 회원 코스. 정갈하게 정리된 인도 위로 가볍게 퍼지는 음악과 퍼팅 소리,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여유롭게 스윙을 가르치고 있는 박상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매끄러운 웃음을 머금고 있었고 그의 옆엔 익숙한 얼굴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동석의 장모 박정수였습니다. 박정수는 미국에서 잠시 귀국한 김의 골프 실력 유지를 위해 박상남의 클래스를 찾았고 이미 1년 넘게 회원으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격이 없는 대화를 주고받으며 공을 치고 있었지만 박상남의 눈빛엔 어딘가 계산된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박상남은 묘하게 말을 돌려가며 박정수에게 한동석의 최근 근황을 물었습니다. 그러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사위분, 요즘 어떤 분 만나시는 거 아세요? 요즘 그쪽 분들 소문이 좀 있어서 제가 뭐라고 하긴 그렇지만 제자 입장에선 좀 걱정돼서요. 박정수는 의아한 듯 퍼터를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러자 박상남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정확하진 않지만 들리는 말로는 그 여자분이 술도가에서 일하신다더라고요. 막걸리 양조장이요. 직접 배달도 하신다네요. 그러면서도 도련님들이며 호텔 회장님이랑도 친분이 있는 것 같고요. 요즘 말로 좀 센 캐릭터시래요. 박정수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제법 의심스러워졌고 박상남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한 회장님이 또 다른 실수를 할까 싶어서요. 사모님도 잘 아시잖아요. 지난번 결혼도 얼마나 힘드셨는지. 저는 그저 사위분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정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엔 석연찮은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칫 또 한 번 가족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정수는 호텔에서 한동석과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한서방, 요즘 누구 만나는 거 있니? 내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자네도 이제는 안정적으로 좀 사람을 봤으면 해. 한동석은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고 마광숙 이야기를 꺼내자 박정수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아, 그 막걸리집 그 여자분? 그분이 자네 여자친구라고? 호텔 VIP 손님들이 타고 다니는 엘리베이터에서 막걸리 박스 들고 서 있는 거 내가 직접 봤어. 자네한테 오빠라고 부르기까지 하던데. 한동석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마광숙은 지금까지 만났던 누구보다 당당하고 솔직한 사람이었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결혼 같은 말은 꺼내지 마. 자네 아직도 내 딸 일로 자신을 단단히 다잡지 못했잖니. 내가 또 실망할 일은 만들지 말아줘. 그렇게 장모 박정수의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호텔 라운지에서 열린 골든캐슬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리쬐는 가운데 참석자들은 고가의 정장을 입고 와인을 들며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행사장을 돌며 인맥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무리의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공주실이었습니다. 공주실은 마광숙의 어머니로 그 나이에도 늘 정갈한 차림새와 부드러운 말투로 주변 사람들의 호감을 사곤 했습니다. 박정수가 다가가며 조심스레 인사했습니다. 혹시 예전에 문화원에서 미술강에 같이 들으셨던 공 선생님 아니세요? 공주실은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 박 여사님? 그게 언제적 인연인데 세상 참 좁네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옛 추억을 떠올렸고 대화의 흐름은 자연스레 요즘 생활로 이어졌습니다. 공주실이 말했습니다. 제 딸이 요즘 한 남자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좀 괜찮은 양반이긴 한데 그쪽 장모님이 저희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박정수는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따님이 혹시 마광숙 씨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 이름과 같아서요. 공주실이 고개를 끄덕이자 박정수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멀지 않은 테이블에서 황 박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한동석의 대학 시절 은사이자 지금은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중년의 인물이었습니다. 공주실은 반가운 듯 황 박사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황 박사님, 여기 좀 와보세요. 제 딸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박 여사님도 우리 딸을 아신다네요. 황 박사는 다가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마 대표님 말씀인가요? 제가 예전에 동석이 녀석한테서 자주 들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더군요. 그 한마디에 박정수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황 박사는 이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마 대표를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동석이 그 친구를 대하는 태도 하나만 봐도 사람 됨됨이가 느껴지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둘 사이가 깊은 것 같습니다만. 그 얘기를 들은 공주실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제 딸이 그렇게 쉽게 마음 주는 사람이 아닌데 이번만큼은 좀 다르더라고요. 박정수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선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잠시 망설임이 서려 있었고 곧이어 조용히 와인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엔 작지 않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황 박사는 박정수의 잔이 비워진 것을 보고 조용히 옆자리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박 여사님, 제가 외람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나 소문보다 직접 마주했을 때의 온기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박정수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말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저한테 하시는 건가요? 황 박사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요즘 동석이 녀석이 마광숙 씨랑 많이 진지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동석이를 대학 시절부터 봐왔습니다. 참 까다롭고 사람 쉽게 안 믿는 성격이에요. 그런데도 마광숙 씨 얘기할 땐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그 말에 공주실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제가 봐도 둘이 함께 있을 땐 참 단단해 보이더라고요. 서로를 많이 배려하고 말도 아껴요. 그렇게 조용히 오래 지켜온 인연이 어디 흔한가요? 박정수는 여전히 뭔가 믿기지 않는 듯 조용히 턱을 괴고 있었습니다. 황 박사는 공주실을 잠시 바라보다 다시 박정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저도 아버지로서 딸 가진 사람으로서 이해합니다. 어떤 여자든 내 아들 옆에 선다고 하면 다 마음에 들진 않겠죠. 하지만 말입니다. 황 박사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의 엄마이고 누군가의 며느리였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기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하지 않습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마광숙 씨 혼자 술도가 일으켜 세우며 고된 세월 다 버텨냈다고 하더군요. 그 용기와 책임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사람의 됨됨이를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정수는 고개를 떨군 채 말없이 테이블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주실은 살짝 눈시울이 붉어진 채 박정수의 손등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마광숙 제 딸이에요. 누구보다 고집세고 누구보다 책임감 강해요.
상처받아도 혼자 삼키는 애예요. 그러니 박 여사님도 오해하고 계시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박정수는 그제야 눈을 들고 공주실과 마주보았습니다. 한참을 뜸들이던 박정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한서방이 사별한 제 딸을 너무도 아꼈어요. 그래서 한서방을 내 아들처럼 생각했지. 그래서 그 빈자리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나 봐요. 그게 마광숙 씨라는 사실도 처음엔 참 거북했고요. 하지만 오늘 얘기 들으니 내가 참 오만했구나 싶네요. 황 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공주실은 작게 웃으며 박정수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골든캐슬 모임장의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더 따뜻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서울 호텔 내 라운지에서 마광숙은 박정수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말끔한 재킷을 입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마광숙은 라떼 잔을 조심스레 양손에 쥔 채 상대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자리에 제가 나서도 되는 건지 수백 번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저 피할 순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정수는 차분히 눈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만나보기 전까지는 솔직히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광숙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40 넘어서 이렇게 누군가 앞에 제 자신을 설명하는 게 익숙치 않습니다. 동석 씨랑은 참 천천히 많이 돌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누굴 설득하려고 만난 것도 아니었고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한서방이 가진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한 건 아니겠죠? 그 사람 뒤엔 언제나 그런 걸 노리고 다가온 이들이 많았어요. 마광숙은 담담히 웃었습니다. 전 제 남편이 결혼한 지 10일 만에 저 혼자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떠난 뒤 시동생 4명을 데리고 술도가를 지켰어요. 좋은 기억도 많았지만 혼자 무너지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석 씨의 고단함이 낯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동석 씨의 가진 것들이 아니라 그가 견뎌온 시간이 저랑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박정수는 잔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황 박사 말이 맞았네요. 외면만 보고 판단했던 건 내 실수였습니다. 와이프 잃고 혼자 버텨온 사위도 술도가를 이끌며 살아낸 여자도 이 자리에서 내가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에 마광숙은 순간 울컥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도 오빠라고는 못 부르겠지만 동석 씨 옆에 서는 거 부끄럽지 않도록 더 잘 살아보겠습니다. 박정수는 작게 웃으며 말을 맺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내 딸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 겁니다. 아마 두 사람 잘 되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 가져줘서 고마워요. 마광숙은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렇게 두 여자의 대화는 조용히 끝났고 한동안 잊히지 않을 따스한 바람이 호텔 라운지를 감싸안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인천공항 비즈니스 라운지. 아침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트렌치코트를 가지런히 여민 채 공항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엔 마광숙과 한동석 그리고 공주실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조심스레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술도가에서 직접 담근 오미자청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드시긴 어렵겠지만 미국 가셔서 피곤할 때 한 잔씩 드시면 좋을 거예요. 박정수는 웃으며 그것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정성도 깊으시네요. 나도 이제는 당신을 내 사람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그 말 듣고 한동석은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주실은 박정수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오실 땐 그냥 놀러 오세요. 골프 말고 막걸리 배우러 오시는 거 어때요? 술도가에도 골프채 놓을 자리는 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웃었고 박정수는 마광숙의 손을 한번 꼭 잡았습니다. 내가 좀 늦게 온 것 같아요. 당신 같은 사람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걸. 한서방 인생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아마 당신일 겁니다. 마광숙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제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동석 씨 같은 사람을 만난 거고 어머님께 인사드릴 수 있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방송 안내 음성이 울렸고 박정수는 비행기 티켓을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다들 너무 고맙습니다. 걱정 말고 서로 잘 지내세요. 난 이제 진짜로 편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한동석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님, 조심히 돌아가세요. 다음에 저희 집에도 놀러 오시고요. 그 말에 박정수는 눈을 살짝 비비며 웃었습니다. 다음에는 결혼식장에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박정수는 출국 게이트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남겨진 세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시작될 새로운 평화 속에서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만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